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케빈 워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케빈 워치. 이번에 연준 의장에 지명됐죠. 어, 이분이 보면 그 스탠퍼드 학사에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박사 논문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트럼프가 연준 그 의장을 지명을 일기 행정부 시기에 때도 그 파월을 지명을 했었죠. 파월은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변호사.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케빈 옷은 박사학위는 있습니다. 근데 박사 논문이 없어요.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최연소 연준 이사를 했습니다. 스탠퍼드, 하버드 나온 사람, 미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왜 됐을까요? 이분이 그 에스티 로더 화장품의 그 창업주의 사입니다. 로열 패밀리죠.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트럼프와 에스티 로더는 굉장히 친합니다. 예전에 2000년대 트럼프 향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 그런데 그의 사이, 정확하게 나이가 그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찾아보면 한 60세에서 61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5세 때, 이때가 2005년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보면 거의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2005년 왔는데, 그러면, 대략 15년, 20년 됐으니까 60세, 61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정책 결정자다라고 이제 그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시장을, 그 하락하게 만들었냐? 그동안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들이 보면 금융위기 당시 통화 정책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중립성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비판을 해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1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케빈 워치 연준 의장 지명자입니다. 이때 QE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QE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탈출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QE를 반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표적인 발언으로서 연준의 역할이 너무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 가격이 왜곡이 됐다. 이거 당연하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AI 버블이라는 엄청난 IT 버블보다 더 준하는 이 AI 버블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AI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경계가 붕괴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화 정책과 연준은 금리를 조절합니다. 금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하죠. 그런데 이 QE는 뭡니까? QE는 이 재정 정책에 쓰이게끔 재무부를 지원하는 게 QE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왜 그 케빈 워시가 위험하냐? 뭐가 위험하냐면 나중에 AI 버블이 분명히 붕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붕괴가 됐을 때 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금리를 낮추거나 QE를 통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의장 자체가 여기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아시겠지만 벤 버냉키라는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정을 했어요. 2007년도에 금리를 높였습니다. 높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다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면 근데 벤 버냉키는 제가 볼 때는 박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박사의 논문 주제가 뭐냐면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걸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땄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게 거의 1929년에 대공황과 비교된다. 대공황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걸 해결하는데 최고의 적임자가 벤 버냉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I 버블이 꺼졌습니다. AI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이걸 해결하는데 케빈 워시가 잘할 거냐? 저는 이거에 약간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월가의 투자자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그리고 정책에 실정을 했다고, 실제로 연준이 실정했다고 지금 많이들 인정하죠. 근데 이 인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파월입니다. 결국 이걸 일으킨 사람이 파월이에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경제학이나 그리고 이 시장을 보는 이 견해가 이 법학 박사와 그리고 변호사와 그리고 벤 버네키처럼 이 전문가가 약간 시장을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매파적인 그 의견을 내고 있는 이 케빈 워시가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 흔히 말 시장을 안정시키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코스피가 5% 가까이 폭락했죠. 코스닥도 폭락했죠. 그리고 미국 장을 오늘 장을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매파적인 의견을 많이 냈던 이 케빈 워시가 청문회 그리고 향후에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안도하느냐, 다시 랠리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다시 이건 조금 퀘스천 마크인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굉장히 좋은 학벌 좋죠, 그리고 집안 좋죠, 그리고 이 사람 꿀릴 게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트럼프와의 금리 약속을 했을 텐데, 금리 인하 약속을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화 독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향후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향후에는 이 케빈 워시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